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인알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조향사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조향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부터 향수를 런칭하는 회사에 계시는 분들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제게 다가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대답은 들으시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매우 현실적이라고. 영어 공부하세요. 조양 공부 찾으러 왔는데 웬 영어 공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글에서요. 한국어로 향수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영어로 perfume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 결과량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어로 된 정보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 된 정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일상 속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런 향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플라스틱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철강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이 모든 기술적인 원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쓰여진 언어가 영어예요. 네, 그래서 다 그 정보들이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 얘기는 원천 정보에 가깝게 지식의 근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언어가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영어 공부를 하시면요. 향수에 대한 이 수많은 정보가 이미 온라인상에 거의 오픈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을 못할지라도 영어로 내가 듣는 게 좀 어려울지라도 영어로 읽기만 하실 수 있으시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미 온라인상에 다 풀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거 찾아서 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식의 정보의 근본에 가깝게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번역이 되었을 때 오역이 되었어도 잘못 번역이 되었어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몇몇 책에서 그 한국어로 바뀌어져 있는 내용에서 그 잘못된 번역 내용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추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출처가 적혀져 있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일부러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 바탕으로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불어를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프랑스에서 발달된 그런 정보들이 불어로 적혀져 있기도 하죠. 거의 300년간 이제 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내용들이 또 해외에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크로스 체크가 한 300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불어까지 하기에 조금 부담이시다. 영어만이라도 하시면요. 충분하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여러분이 다가가실 수가 있으세요. 명동 러쉬에 가시면요. 프레그런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책 중에 퍼퓸머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요. 아주 찬찬하게 너무너무 잘 적혀져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했을 경우에 향료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축약어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무역회사에 가신다고 해도 무역 용어가 따로 있어서 그 언어를 습득하셔야 되잖아요. 또 마케팅 팀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케팅 용어들이 있어서 그걸 따로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향수의 향을 만드는 향료회사 아니면 향수회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적인 언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언어들을 다 찬찬히 하나하나씩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만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정말 머리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심지어 이제 화학 분자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가져 있고, 또 플로럴 노트 같은 경우들은요, 어떤 걸 얼만큼 배합을 해서 이 향이 나간다, 이 포뮬라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하세요. 그러니 영어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취업이 아니라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똑같아요. 항상 또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협약을 했는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뭔가 금지 조항이 나왔는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그 정보들을 빠르게 또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어 공부를 하세요. 라고요.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많이 하실수록 좋죠. 방산시장에 가셔서 도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향료들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집에서 구비를 해주신 다음에 스포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블렌드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은 풍성할수록 좋아요.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표현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을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샌달우드를 달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샌달우드는 전냄새고 바닐라를 달게 생각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 바닐라가 좀 쓰게도 느껴지고, 맛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느끼는데 향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수백만 가지로 너무나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정량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향이라는 존재를 코가 좋아야 뭐 그렇게 한다 이러지만, 물론 코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코에서 우리가 향 분자를 만나서 전기장으로 바뀌어서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관장하는 그 근처로 가기 때문에 기억과 연관이 있는 게 바로 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장 지금 내가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다양한 경험이냐 이런 얘기들을 또 주시는데요. 저에게 한번 맡아봐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이 향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면은 그냥 제가 이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향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기준이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철저히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에 바탕이 되어서 어떠한 걸 표현하고자 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게 향수고, 중요한 거는 각자 그 해석이 너무나 다른 이 향수의 세계에서 그걸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 뭐 비슷하게 똑같은 카피 향수를 만드는 경우에는 얼만큼 그 향과 똑같이 매칭이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또 기계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작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했을 때는 또한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창작을 했다는 것과 이 향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도한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만의 개인적으로 가진 경험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이 만들어낸 향이라는 그 존재를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마른 날에 꽃집에 갔을 때랑 비 오는 날 꽃집에 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취업을 할 때 뭐 여러분이 만든 향수를 표현하시거나 아니면은 향과 관련된 여러분의 기억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손쉽게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생기세요. 우리에게는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간접 경험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간접 경험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영어로 최소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새롭게 개정되고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또 새롭게 발견되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습득하실 수가 있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향수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으시고, 아니면 회사에서 만들어낸 향수라든지 다른 사람이 뭐 만든 향수, 또는 어떤 인터뷰나 회사에서 제안을 하는 그런 향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셔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